자, 이번 주는 굉장히 또 이제 중요한 한 주가 되겠죠.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협상단, 러시아 종전 협상단이 모스크바에 방문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폴리마켓에서 큰 반응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얼마 전에 유럽이랑 전쟁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는데 혹여나 공격을 받으면은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제 생각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 휴전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갑작스럽게 진짜 이게 역배가 뜰 정도로 종전을 하게 됐을 때면 다행이겠지만 그게 안 되면은 오히려 이제 완전히 흔적을 지워버리는 그 새로운 신무기를 꺼내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리고 결국에는 그건 곧 나토와 전쟁하기 전에 우크라이나가 최후의 저항을 하다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사실상 항복을 해도 되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나토 같은 경우에도 한번 싸워볼 만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우크라이나를 그 완전히 이제 그 승복할 정도로 우위에서 이제 승리를 하지 못했다라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나토 연합군들을 다 이제 합치면은 그래도 군사력이 꽤 세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러시아와 전쟁을 하게 됐을 때 괜찮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좀 강력한 무기들을 꺼내지 않아서 좀 그런 거일 수도 있겠죠. 굳이 따지면은 지금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재래식 무기로 싸운 수준이 아니었을까. 더 큰 무기들이 있잖아요. 초음속 미사일도 막 이제 계속 대량 생산을 하고 있고, 뭐 차르분바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투하하진 않겠죠. 뭐 원자폭탄 투하하는 거는 비슷한 거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꺼내지 않은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할만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종전이 되는 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맞는 거겠지만, 그게 흐름대로 안 되면은 뭐 다른 곳에서 확전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주의 변동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선물 포지션들이 굉장히 많이 쏠려 있다. 특히나 월요일 날 개장이 딱 되는 순간 비트코인이 6, 7% 정도 하락을 하면서 85,000달러를 터치를 하고 왔을 때는 롱 포지션 여기 보시면은 하이프 코인은 한 20억 정도, 비트코인은 250억, 단일 포지션으로 150억,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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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억, 130억 이런 식으로 폭락을 했을 때 단일 포지션에서 청산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하이프 같은 경우에. 자, 근데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상승을 했을 때, 한 6% 정도 박스권을 가지고서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 같죠. 비트코인 기준으로 이번에 바이비트네요. 바이비트에서 한 200억 정도. 하이퍼 리퀴드에서 한 130억, 50억, 100억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이 지금 7% 움직임에 털리는 포지션은 레버리지가 한 10배 미만입니다. 10배 이상입니다. 레버리지가. 그러니까 1억을 가지고 있으면 한 10억을 투자를 한 거고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100억을 한 거고 그런 거예요. 최저로 잡아도. 더 깊게 잡는 사람들은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200억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레버리지를 20배를 쓰면은. 자, 그런 움직임에 대한 이제 흔들기 같고요. 결국에는 추세는 큰 방향성은 정해져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창펑자오는 시장에 코인 시장에서 이제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는 또 이제 어, 상황인데 지금 피터 시프가 이번에는 워밍업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피터 시프가 이제 58달러 은이 58달러를 넘었다라고 하는데 챗 GPT 따르면 은은 적어도 2600년 전, 기원전 600년 전, 어쩌면 1000년 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골드와 실버가 이렇게 다투는 과정에서 좀 워밍업 토론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창펑자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드 토론을 하기 전입니다. 지금 두바이에 있습니다. 두바이에. 두바이에 마이클 셀러부터 창펑자오, 피터 시프. 이렇게 좀 이제 지금 뭔가 자칫 잘못하면은 영향을 크게 줄 수도 있는 인물들이
지금 두바이에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이제 토론할 예정인 블록체인 위크에서.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 자, 마이클 셀러도 분명히 두바이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을 4년 동안 존버를 하세요. 비트코인은 결국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25K까지 떨어져도 파산하지 않습니다. 이런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비트맥시에 계속 이제 온건파였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창펑자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여기서도 친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샤라웃을 하겠죠. 왜냐면 비트코인과 피터시프 골드의 이제 대결 구조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영향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12월 3일에서 4일까지는 이런 좀 행사 기간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열렸을 작년에 이제 시장이 폭락하기보다는 컨퍼런스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샤라웃을 해줬거든요. 상승을 했었는데 그 뒤에 뒤따른 좀 이제 폭락이 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되었다라기보다는 그냥 단기적으로는 롱숏 고 레버리지 포지션들 청산 움직임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미체결 약정 물량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선물 진입 포지션이 굉장히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어요. 회복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체결 약정 물량이 최소한에 상승을 하면서 이 초록 색깔 하단 있죠. 초록 색깔. 이 초록 색깔이 한 여기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는 와줘야지 미체결이 좀 채워지면서 저점이었구나. 기관들이 다시 이제 3차전이던 4차전이던 다시 한번 사이클을 연장시키는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것과 비교를 해볼 게 비트코인 캐시가 있죠. 미체결 약정 물량이 비트코인은 하락을 하면서 빠지면서 회복을 못했지만 비트코인 캐시는 이렇게 회복한 모습.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붕괴됐을 때 오히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캐시가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면은 짭반등일 가능성이 크다. 뭐 짭반등이어도 변동은 있긴 하겠죠. 워낙 하락했던 폭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쵸? 예를 들어 펭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펭구도 이제 독보적인 이제 예쁜 상승 사이클을 만들어 줬었는데 올해 유독 유일하게 신생 코인이면서 밈 코인 중에서도 상승 사이클을 만들었던 코인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한 4배 정도 상승을 했다가 지금 결국엔 제자리까지 왔고 제자리 대비해가지고 퍼센티지가 좀 크길래 봤더니 고작 요 정도 오른 겁니다. 요 정도. 불장의 기준이 굉장히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진짜 불장이라고 하면은 이런 반등이 아니고 최소한에 요 정도까지 와야 돼요. 요 정도까지. 근데 터보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일단 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민코인에서는 대장주가 먼저 움직여야 되거든요. 대장주. 대장주가 먼저 뒤따라서 이제 갈 정도로 먼저 움직인 다음에 그게 뒤로 따라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최근에 펌프펀에 이제 몇몇 코인들이 펌프 덤프가 나올 건지 아니면 솔라나 회복장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약간의 선물 미체결 포지션에서 많이 포진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뭐 B핀이 됐던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찐반등이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좀 부족한 수준인데 워낙 하락을 많이 했으니까 지금쯤이면 반등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좀 이제 하락세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급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조급할 필요가 없고 지금까지 잘 기다리셨던 거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있네. 강제 존버하고 기다렸습니까? 강제 존버하고? 아니죠. 제가 전부터 말씀드린 올해는 한 10월달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10월달 초부터. 그리고 7, 8, 9월 달에는 이거 단기 사이클이다. 10월 초부터 말씀드린 테더와 달러와 자, 이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적절할 때 좀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한순간에 한 번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그널을 줄 만한 애들이 있을 거다. 시그널 줄 만한 애들이. 그게 이제 게이밍이 됐던 NFT가 됐던 NFT 관련 테마가 됐던 밈이 됐던 뭐 AI가 됐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대장급으로 이렇게 시그널을 줄 만한 애들이 있을 거고 그게 나오고 나서 유동성이 다시 들어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미국의 증시 같이 하락할 수 있는 게 이번 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알파벳 애플로만 보겠습니다. 이제 미증시에서 보통 비트코인이랑 같이 폭락하는 경우는 좀 가끔씩 있거든요. 매일같이 똑같이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이 상승하면은 비트코인도 약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나스닥이 하락하면 비트코인이 약 하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만 유독 이렇게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위아래로 이렇게 한번 월요일 날에는 떨어졌다가 한번 이렇게 올라간 모습이에요. 비트코인 지금 어, 크립토 위크를 앞두고서 이거 블록체인 위크.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미국의 증시가 갑작스럽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폭락하는 상황이 알파벳 구글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왜 구글을 기준으로 하냐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지난 다른 엔비디아라든지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유독 상승분을 치고서 올라간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어, 구글만. 거의 구글만 그래요. 구글만. 자, 이거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하락텀에서 같이 이제 빠졌습니다. 빠졌죠. 이 사이클이 마치 뭐 비트코인이랑 좀 비슷해 보이죠, 차트가. 자,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빠졌어야 될 타이밍이에요. 이렇게 빠졌어야 될 타이밍에 상승하고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요 선을.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빅테크 관련 주들이랑 비교할 만한 차트 자체가 다릅니다. 그쵸? 이게 달라요.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 요 놈은 마치 신규 사이클을 좀 재갱신하는 듯한 느낌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에 대한 지표를 저는 구글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구글이 만약에 하락하는 상황이 나오면요. 다른 애들 다 같이 하락을 하겠죠? 다른 애들 추가적으로 다 같이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구글이 하락하면은 결국에는 비트코인도 하락하는 위험 자산이 동시다발적으로 폭락하는 상황이 맞닥뜨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일단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국의 증시가 지금이 수요일이죠. 수, 목, 금인데 이제 이 사이에 이번 주에 만약에 폭락이 나온다면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같이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의 증시가 폭락할 정도면 패닉셀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재료가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번 주 월요일에 갑자기 미국의 국채금리가 미국이 아니고 일본의 국채금리가 상승을 함으로써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가속화될 거를 우려를 해가지고 비트코인의 숏 포지션에 대한 그런 게 아니고 폭락이 다가왔다. 이게 폭락 수준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5%에서 6%면 어쨌든 폭락이라고 하니까 하락이 다가왔다. 이거를 정확한 재료를 월요일에 일본의 국채 금리가 상승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그 재료가 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근데 이제 반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에 숏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숏 청산이 조금 더 가속화가 됐을 수도 있겠죠. 위아래로다가. 월요일에는 갑작스럽게 덤프를 했고 그 사이에 갑작스럽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속화에 대한 숏 포지션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상승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죠, 지금은. 근데 여기서 진짜 한 가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음. 제가 보는 관점은 둘 중 하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둘 다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둘 다 가능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이제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바이낸스에서 바이낸스에서 BNB 기반의 민코인을 이번 주에 상장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자, 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해요, 사실. 어, 10만 한 5천 달러 정도를 저항선으로 잡아두고 지금 어쨌든 비트 이 정도까지 빠졌을 때 알트는 거의 완전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약간의 반등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구간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 근데 저는 좀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확신은 못하고 염두를 해야 될 게 미국 증시 빠지면서 갑자기 또 같이 빠질까봐 그걸 염두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에 폭락을 만약에 안 하면요 이렇게까지 회복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음. 굳이 급하게 갈 필요는 없거든요. 어쨌든 DCA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 DCA를 할 거고 지금 더 추가적으로 떨어진다고 한들 예를 들어 엔캐리 트레이드 그것 때문에 쇼 포지션을 5배에서 3배까지 확대한 사람들도 신규 포지션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떨어뜨리는 키는 큰형님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 자체는 그 떨어뜨리기 전에 이미 청산 물량 많이 나왔으니까 다시 재충전하고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재충전하고서 이 텀을 재충전하고 그리고 나서 그 3차전이 이렇게 2차전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거기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거기까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폭락 안 하면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어요. 요 선까지 대신에 반등이 나오지만 빠르게 하락을 할 거고요. 이렇게.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런 반등 모양이 나오면은 저는 최악의 사이클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거의 사실 비트코인이 이렇게 되면은 저는 좀 최악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한 번에 가는 거 한 번에. 저 이것도 고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반등이 빠르게 나오면 차라리 반등이 좀 늦게 나오면은 좀 천천히 사이클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한 타이밍 한 번 더 이렇게 한 타이밍 이렇게. 근데 반등이 이번에 빨리 나와 버리면은 이거는 한 번에 그 중국 대만 러시아 나토 이란 이스라엘 이렇게 3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에 한 번에 이렇게 유동성을 회수할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이번 주가 그래서 저는 좀 좋은 그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주황색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빨간색으로 갈 것이냐. 둘 중 하나네요. 둘 중 하나인데 바이낸스의 전 CEO 창펑자오의 이제 샤라웃이 아직까지는 없지만 12월 3일에서 4일 동안은 두바이에서의 이제 블록체인 위크 기간 동안 마이클 셀러도 참석을 하면서 영향력 있는 크립토인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모니터링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이랑 목요일이죠. 수요일 날 목요일. 이게 블록체인 위크가 끝나고 나서 아니면은 이 과정에서 뭔가 어떤가의 발언들이 그 뒤에 가격 상승과 하락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난번 10월 11일에도 비슷하게 왔었는데 이렇게 블록체인 위크에서 내뱉었던 말들로 인해서 그 뒤에 가격이 폭락을 하거나 상승을 하면 역시 CZ 바이낸스 역시 상승했구나. 아니면은 폭락을 하면 뭐야 이거 우리들 개미들 속였어? 막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10월 11일에도 보니까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 재단에 그 일가에서 뭐 내부적으로 미리 숏을 쳤다. 그래서 내부자 포지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추종하다가 지금 아예 반대로 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왜냐면 그 그러니까 이제 내부자 계정이래요. 그래서 포지션들을 막 공유를 해요. 내부자가 롱을 쳤다, 숏을 쳤다.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내부자가 어디서 롱을 쳤냐면 내부자가 한 여기서 롱을 친 거예요. 내부자가. 그리고 내부자 계정이라고 추정이에요, 추정. 근데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더라고요. 한국도 그렇고 막 외국도 그렇고. 근데 지금 잘 맞았다가 갑자기 한 10만 원, 5천 달러쯤에 내부자가 롱 포지션을 들어간 거야. 몇백억치를. 그래서 그거 따라서 들어간 사람들이 완전히 물려버렸어요. 선물을 다 청산해 나오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페이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페이크라고 해야 되나? 뭐 틀린 거일 수도 있는데 그 내부자의 포지션이 틀린 거일 수도 있는데 약간 페이크성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 잘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 너무 한 사람의 포지션을 너무 맹목적으로 맹신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것도 마찬가지예요.
맹목적으로 한 사람의 포지션을 맹신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좀 잘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 5시 18분에 업로드가 됐네요. 어쨌든 이제 이번 주는 굉장히 또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고요. 이제 미국 주식이 떨어질 때 같이 동반 하락하는 것들을 일단 염두를 해두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 속도가 숏 스퀴징으로 인해서 숏 청산을 위해서 빠르게 난다면 저는 그 다음이 좀 걱정이 되네요. 이게 빠르게 나버리면은 그 다음은 한 번의 폭락이거든, 한 번에. 이러면 비트코인 캐시가 좀 흡수를 많이 하겠네요. 이렇게 돼버리면 저는 좀 오히려 최악이라고 보고 있고, 이러면 비트코인 회생 불능입니다. 회생 불능. 이런 회생 불능이에요. 비트코인 자체가. 차라리 여기서 이제 뭐 위아래 좀 털다가, 요렇게 갔다가 좀 회복 한번, 사이클 한번 갔다가, 요렇게 가는 게 조금 더 예쁜 그림일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시장에 따라서 달려 있으니까.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진짜 천천히 간다. 진짜 어차피 이 시장을 지금 당장에 붕괴시킬 필요가 없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거 세 가지 정도 한번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해서 상승하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이 그림들을 보시면은 예상 차트들을 보시면 이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없냐? 네,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보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건 없고요. 이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쯤 이제 하락이 좀 많이 나왔는데 뭐 추가적으로 8만 달러 리트라이를 한번 했다가 요 정도 선까지 계단식으로 약간 우상향 하듯이 회복을 했다가 자 근데 이 리트라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때 플래시 크래시가 터질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여기서 갑자기 폭락하는 정도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천천히 하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천천히 이렇게 이러면 완전 최악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비트맥시들이 완전 좀 이제 최악의 포지셔닝을 잡게 되는 거죠. 무한 매수를 했는데 무한 계단식 하락이 되는 초록색깔 모습을 그려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황색으로 가면은 상승 속도가 빠르면은 그 다음 하락 속도가 훨씬 더 빠를 수도 있고요. 왜 주황색은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숏을 빨리 청산을 시키고 청산 다 시켰어? 그럼 다시 스위칭 해서 엄청난 메가 덤프가 나오기 전에 숏만 청산시키고서 빠르게 좀 제자리로 가는 경우라서 이렇게 급하게까지 숏을 청산시킬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주황색의 이런 상황들까지도 염두를 해두는 거고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그냥 이제 위아래 터트리다가 결국에는 한 추세로 추가 패닉셀 나오고 나서 다음은 회복 사이클 살짝 비트는 회복을 못하겠지만 이때는 알트코인이 좀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죠.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좀 무난하게 봤을 때는 이제 천천히 시장을 좀 이제 뺄 것이다. 어쨌든 올라가긴 하겠다마는 이거는 정말 최악의 그레이트 리셋이 되겠죠. 차라리 구매를 해놨던 것들 추가 매수할 자본들 없을 때 없는 상황에서 폭락을 해버리면 차라리 그냥 주황색처럼 돼버리면 모르겠는데 천천히 그냥 매수하고 했는데 천천히 제자리로 가버리면 물론 다시 뭐 회복하는 초록색으로 가면은 회복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초록색 그리고 이 빨간색 초록색이랑 빨간색은 회복할 수도 있어요. 2030년 이후에는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요. 초록색이랑 빨간색으로 하면. 근데 이제 주황색으로 하면 회복 불능이에요. 회복 불능. 근데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그 에너지 싸움이 될 거라고 한 거를 보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빨간색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회복은 하겠지만은 폭락은 한번 크게는 올 것이다. 이렇게. 이번 주 한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정말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대폭락을 하는 그런 알트코인들이 언제 발생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어, 만트라. 새벽이었을 겁니다. 새벽에 갑작스럽게 대폭락을 했던 시가총액 한 20조짜리가 단 1시간이었나? 2시간 만에 시가총액 20조짜리가 한순간에 날아갔던 게 생각이 나네요. 이 코인이 XRP가 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최근에 그래서 북한의
그 라자루스 그룹의 해킹 빈도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게 리플에서 보유 중인 XRP가 만약에 북한에게 이제 개인 키가 위협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좀 최악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